가지고 있었는데 5월에 이어서 이런 좋은 기회가 생겨서 기쁩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교과서에 관련된 사실을 말해보자면 국제기준으로 교과서는 자유발행이 원칙입니다. 2013년 유엔은 국가가 주도하는 하나의 역사 교과서를 사용할 시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크며 다양한 종류의 역사 교과서 가운데 교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저는 역사를 굉장히 사랑하는 학생으로서 시험 기간마다 여러 친구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시험 범위를 가르쳐주며 공부를 해왔습니다. 저에게 역사는 점수를 위한 과목에 그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제가 비록 선생님은 아니지만 한두 번 시험 범위를 재차 읽어주는 작은 행동에서 가르침의 뿌듯함을 얻곤 했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서 다양한 역사관을 통일하자는 국정교과서의 취지는 꼭 잘 포장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가치관에 혼란이 오는 것을 방지한다는 말도 역시 그렇습니다. 하지만 국정교과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분들을 조금만 살펴보면 5.16 군사 쿠데타를 구국의 혁명이라고 언급을 하시거나 위신정권을 독재라 부르는 것이 매도라고 하십니다. 또한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던 도민의 부친을 미화하고 계십니다. 또한 건국절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주입합니다. 이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시작은 1948년 8.15 정권이라는 뜻인데요. 대한민국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부터라고 알고 계십니다. 다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요. 그러면 1948년 8.15 전까지 29년간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 분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걸까요? 교과서는 나열된 사실을 해석하기를 거듭하고 생략과 추가를 거쳐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분들이 추진하여 진행되는 교과서가 일제 치하의 역사와 독립운동가분들에 대해 대세로 서술할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과서가 정통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부끄럽게 만든다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터뷰에서 기자님께서 이유를 여쭤보셨대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님께서 그냥 전체적으로 읽어보니 그런 기운이 온다고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저희 학교 역사 선생님들께서는 가르치는 입장에서 객관성을 잃은 국정교과서가 걱정스럽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어떨까요? 그저 가정일 뿐이지만 국정교과서에서 다룬 역사를 배운 학생들이 만약 다시 그 세대의 나라를 잃는다면 민족의 혼을 위해 맞서 싸울 사람이 몇이나 될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역사라는 과목은 과거에서 미래를 보고 우리 민족에 대한 자긍심과 선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후세들의 반성을 낳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무조건 처방할 수 없습니다. 부디 국정교과서라는 사상 통제 수단으로 국민들에게서 나라를 빼앗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남도입니다. 국정교과서가 문제인 거는 너무 지금 이제 막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사는 세상을 판단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이제 저희가 이미 살지 않은 시대고 이미 지난 시대니까 뭐 판단을 하든 말든 뭐 이렇게 특별히 논란이 없지만 지금 막 다 막 살아계신 분들에 대해서 막 뭐 저 사람들은 뭐 빨갱이였다 뭐 이런 이상한 말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약간 그런 문제라고 막 하시더라고요. 뭐 다른 어르신들도 약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하고 제가 이제 저희 또래 10대 청소년들의 생각은 저희는 이제 점점 이제 자유를 꿈꾸고 이제 점점 더 다양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일관된 너네는 한 가지 생각의 교과서로만 배워서 공부를 해서 뭐 해야 된다. 그리고 수능에서 너네 반드시 역사를 외워야 된다. 이러면 얼마나 부담이 되고 안 그래도 부담되고 싫어하는 역사를 얼마나 피하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선생님 여러분? 저는 그런데 물론 저는 역사를 좋아하지만 좀 수능 그것도 그렇고 교과서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생각해요. 어쨌든 반드시 이제 국정교과서가 폐지가 돼서 이제 국민들이 좀 웃으면서 좀 공부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장희동 장희중학교에서 재학 중인 3학년 장민서입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참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한 시대를 살아가는 개개인은 인류의 긴 역사에 비하면 한없이 짧은 순간을 살아왔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도 사람들은 많은 경험을 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그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나쁜 쪽으로든 좋은 쪽으로든 변화시킵니다. 역사는 수많은 인류가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인 동시에 그 경험을 발견하고 탐구하고 교훈을 얻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현재를 판단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지표가 됩니다. 역사는 언제나 반복되기에 과거라고는 하지만 단지 과거가 아니라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우리는 역사를 배웁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혹은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과거로부터 해결책을 찾고 더 밝은 쪽으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역사의 본질이자 중요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역사를 교육 현장의 교과서는 어떻게 서술해야 합니까? 우선 사실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주관적인 판단과 사고는 배우는 사람 스스로가 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배울 때 배경, 원인에서부터 시작해서 과정과 결과, 영향, 의의와 한계 등을 배웁니다. 만약 의의는 강조하면서 한계는 숨기고 빛은 내세우면서 어둠은 왜곡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교과서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의 주장만을 설명하면서 다른 주장만은 묻어버리고 학생들이 한 가지 생각만 하도록 유도한다면 그것은 옳은 교과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국정교과서가 바로 그런 교과서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전국의 역사 선생님들께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이자 배경이 되었습니다. 2014년부터 일부 초등학교에서 배포된 실험용 국정교과서는 그러한 우려를 더욱 명확하게 해주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일제가 조선인들의 쌀을 수탈해 간 것을 수출로 말하고 의병 탄압에 대해서 대토벌, 소탕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국권 찬탈 본격화의 시작이었던 을사늑약에 대해서 성공적이라는 표현을 쓴 그 교과서는 많은 사람들의 걱정과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6년 28일 교육부는 온라인을 통해 한국사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공개했습니다. 뉴스에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정말 그렇습니다. 친일 행위에 대한 내용을 대폭 축소하고 명확한 언급 없이 뭉뚱그려 서술했습니다.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은 고작 넉 줄로 줄여놓았고 중학교 교과서에서 친일파 관련 내용은 10줄에 불과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시점은 예상한 대로 1948년으로 서술해놨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를 대한 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재헌헌법 전문에도 나와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사 전공자 중 10명이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로 분류된다더니 정말 그들의 건국사관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을 무참히 짓밟은 박정희 정권에 대해 경제개발부문을 확대하면서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은 짤막하게 완화하여 서술했습니다. 신군부가 계엄군을 투입해 과잉 진압하자 시민들이 저항했던 5.18 광주 민주항쟁에 대해 선후관계를 완전히 뒤바꿔놨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빛은 강조하면서 어둠은 숨겼습니다. 또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적인 정책이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말했을 때 많은 역사 선생님들과 시민이 우려와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고 국민으로부터 국가 권력이 나오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다면 의견을 수렴하거나 그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민주적인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최소한 그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와 그 사실적인 근거에 대해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언제나 그랬듯이 반대하는 사람을 종북으로 몰아세웠고 박근혜 대통령은 교과서 어느 부분이 편향됐냐는 질문에 전체 책을 다 보면 그런 기운이 온다라는 어이없는 대답을 내놨습니다. 이처럼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시작부터 비민주적이고 친일 독재를 미화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어둠 속에서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등불입니다. 또한 박은식 선생님의 말씀처럼 한 나라의 정신입니다. 미래를 이끌어 나갈 저희 학생들이
올바른 등불, 올바른 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망할 교과서를 반드시 폐기해야 합니다. 또한 폐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전체 책을 보면 그런 기운이 옵니다. 감사합니다. 분들을 조금만 살펴보면 5.16 군사 쿠데타를 구국의 혁명이라고 언급을 하시거나 유신 정권을 독재라 부르는 것이 매도라고 하십니다. 또한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던 도민의 부친을 미화하고 계십니다. 또한 건국절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주입합니다. 이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시작은 1948년 8.15 정권이라는 뜻인데요. 대한민국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부터라고 알고 계십니다. 다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요. 그러면 1948년 8.15 전까지 29년간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 분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걸까요? 교과서는 나열된 사실을 해석하길 거듭하고 생략과 추가를 거쳐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분들이 추진하여 진행되는 교과서가 일제 치하의 역사와 독립운동가 분들에 대해 대세로 서술할 리 안녕하세요. 저는 종암중학교에 재학 중인 16살 이고은입니다. 저는 국정교과서에 대해 늘 걱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5월에 이어서 이런 좋은 기회가 생겨서 기쁩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교과서에 관련된 사실을 말해보자면 국제기준으로 교과서는 자유발행이 원칙입니다. 2013년 유엔은 국가가 주도하는 하나의 역사 교과서를 사용할 시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크며 다양한 종류의 역사 교과서 가운데 교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저는 역사를 굉장히 사랑하는 학생으로서 시험 기간마다 여러 친구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시험 범위를 가르쳐주며 공부를 해왔습니다. 저에게 역사는 점수를 위한 과목에 그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제가 비록 선생님은 아니지만 한두 번 시험 범위를 재차 읽어주는 작은 행동에서 가르침의 뿌듯함을 얻곤 했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서 다양한 역사관을 통일하자는 국정교과서의 취지는 꼭 잘 포장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가치관에 혼란이 오는 것을 방지한다는 말도 역시 그렇습니다. 하지만 국정교과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